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를 가져왔고요. 원래 책이 아니에요, 이건. 강의예요. 5일 동안 강의한 거를 책으로 편찬을 한 거고, 역자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책의 형태로 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날 강의한 의식 그 유일한 실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은 뭣도 없이 살다가 그냥 약간 좀 나이트에서 일하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스승 압둘라라는 스승을 만나서 본인의 인생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많이 바꾸고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러 다니신 분인데, 이 압둘라라는 누군가요? 이 압둘라라는 분은 에티오피아 라삐래요. 그러니까 흑인인 거죠. 이제 노예 제도가 1860년대에 해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네빌이 활동했던 1900년 초반 정도,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이 미국에서 흑인이 살기에 정말 열악한 곳이었죠. 정말 그냥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노예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네빌의 스승 압둘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지 존경을 받고, 이분 강연하면 변호사, 의사, 과학자, 엘리트들이 다 와가지고 추앙받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분은 자신한테 아무 한계나 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압둘라라는 이 흑인은. 그래서 자기가 흑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자기가 만든 장애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실질적인 그런 차별을, 아니 그건 내가 만든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미 퓰러라는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는 네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압둘라와 네빌은 그 당시 흑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흑인에 대한 차별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세워놓은 한계가 아닌가요? 하지만 네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겪을 때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라고. 왜냐면 세상은 의식이 비추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완벽해진 의식을 갖춤으로써 세상에 그것을 다시 투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은 무너지고 마음에서 비추는 것에 맞춰서 세상은 다시 재건됩니다. 네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드린 말을 갖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완전히 올인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원리가 작동을 안 하면 그거를 위안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완전히 버려야 하니까 할 때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상들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속에 뿌려놓은 씨앗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라납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를 펼쳐내는 데 필요한 권능과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사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저 과정이 병아리의 의식과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데는 다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더 고차원적으로 자신을 표현해내게 될 수밖에 없고,
차원이 더 높으니까요. 의식 단계가. 그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이제 분석적인 생각이라던가 내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내 열망과 내 그런 충동에는 다 DNA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터치하지 않아도 그냥 자라나게만 한다면 알아서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클 거예요. 그걸 짓밟지만 않으면 돼.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몸에 흡수되어야 할 음식과 배출되어야 할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능력도 깨어난다면 소화기관처럼 성경의 우화와 비유 밑에 깔린 마음에 관련된 생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압둘라에게 배웠다고 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우화로서 어떤 상징으로서 이제 해석하는 걸 이제 네빌 고다드는 압둘라한테 배웠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성경이. 히브리어는 영어랑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고대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안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발음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수학자들이 더 높은 수학의 상징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더 높은 히브리 언어의 상징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과 달리 히브리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인간의 마음의 상징, 어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상징일 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경의 스토리들을 여기서 해석을 좀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대신에 신은 우리한테 이제 자신에게는 없는 거를 줬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어떤 것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조차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한번 창조된 것은 아버지, 즉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 안에 영원히 간직됩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되었을 때 나의 무한한 자비로 나 자신에게 무지로 인해 내 세상 속에 만들어낸 것들과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었을 때 나의 무한한 자비로 나 자신에게 무지로 인해 내 세상 속에 만들어낸 것들과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주의를 어떤 것으로부터 거두어 들일 수 있고 어떤 것에 의식적으로 투영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지금 이 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면 저는 더 이상 방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의식에는 절대적인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 속에는. 그것이 신에게는 없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예요. 특별하게. 고대의 스승들은 성경의 첫 부분인 1장 안에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은 모든 이 땅 위의 것들을 지배한다는 기본 진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라면 하느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도 없고 심지어 가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깝다는 말 자체에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여기 있고 신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요구하고 저쪽에 구하는 게 아니라 신은 내 안에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한다면 그냥 이미 그 상태가 된 것처럼 느끼면 된다고, 찾아온다고 그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 정말 그거는 더 넓은 차원에서는 당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 상황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 알약이 그 일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이나 날씨가 건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다는 느낌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상승되길 원한다면 왕과 대통령 그리고 귀족들을 단순히 보면서 그들의 후광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내 자신을 높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고귀하고 위험 있게 된 것을 인식하고 원하는 모습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면 이 세상을 더욱더 실제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 있다는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있고 싶은 곳, 즉 여러분이 실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곳에 의식을 놓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땅속에 뿌려놓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상들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속에 뿌려놓은 씨앗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라납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를 펼쳐내는 데에 필요한 권능과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무너집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은 바뀌고 여러분이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들이 도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모세처럼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 자신의 묘비를 쓰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존재의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 누구도 그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묘비명을 쓴다는 것은 내 과거의 습관들, 내 과거의 행동 방식, 그것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가난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어 나타났다면 가난했던 옛사람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 안에서 가난을 아주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자가 묻힌 곳이 어디라고 가리킬 수 말할 수 없습니다. 의식의 완전한 변형이 일어나서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증거들은 깨끗이 지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세상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변형시켜 친한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댄서였습니다. 10년 동안 브로드웨이, 보드빌, 나이트클럽 등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당시 전 제 친구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항상 공연이 끝난 후에는 친구들과 만찬을 즐기고 즐기곤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공통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 길에서 마주친다고 해도 일부러 반대편으로 걸으려고 하고 만나더라도 서로 이야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냉랭한 만남이 됩니다. 제 예전의 삶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옛 친구들을 만난다 해도 옛날 이야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묶여 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이란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여러분이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지 말고 내 이성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 의식으로부터 먼저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빌은 어떻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게 이루어졌다면 따라올 만한 사건들을 고안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계약을 땄다 하면 그 사람과 계약서 위에서 악수하는 모습? 그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있을 만한 일을 하나 고른 다음에 그게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연습하는, 그 상상을 연습하는 거는 잠들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약간 잠들 것 같고 그렇지만 눈은 감았지만 난 눈을 뜰 수 있어. 하지만 굳이 눈을 뜨고 싶진 않아. 그래서 몽롱하지만 잠이 들 것 같지만 내가 의식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순간에 계속해서 구상한 장면들을 이제 리플레이를 시키는 거죠. 실체처럼 느껴질 때까지. 구상한 장면들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뒤따라올 만한 일이어야 되고 또한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미래에 저 멀리 떨어진 어떤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승진을 해서 축하를 받는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만약 그 장소가 사무실이라면 이곳이 사무실인 것입니다. 그 고안한 그 장면을 생각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뭐 같이 커피 마시고 어디 돌아다니고 파티 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안한 목적으로 한 그 장면을 계속 그거를 공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거 하나만, 딴 거 어슬렁대지 말고 그거 하나만 훈련할 때는요. 다른 이미지를 따라가지 말고 감각을 느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런 노력 없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같은 상태로 들어가서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을 실제 가졌다면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나중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부의 위대한 존재는 존재의 더 큰 시야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영상들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마음 안에서 영상들을 그렸고 그것들을 사실로 느꼈다면 여러분의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how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방법일까? 저런 방법일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정말 이루어진 다음에 보면 당시에 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떤 일들은 잘 해결된 일들은 생각을 해보면 만약 몇 년 전에 그 일이 해결되기 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될 거야 이런 방법으로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전혀 그때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거의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당시에 내가 뭐 거의 랜덤으로 뭐 수건을 가져와서 뭐 주사위 돌려서 랜덤 단어 선택하는 거 있죠. 그 정도로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있을 것 같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3차원적인 이성을 이 드라마 속으로 갖고 오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방금 당신이 느낀 것만이 사실입니다. 방금 당신이 사실이라고 느낀 것만이 진실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졌다고 느낀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성취한 후에 성취한 일들을 다시금 떠오려 보면 지금의 이성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상상 속에서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들은 모든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버지에게 맡기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라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좌우합니다. 그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피부 색깔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느낀다면 말투나 피부색이나 인종적인 문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장애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의식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가 그 상처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강의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둘째 날은 상상이 현실이 되다. 셋째 날은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넷째 날은 변화해야 할 것은 자신뿐이다. 다섯 번째 날 강의는 생각에 믿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었고요. 표지가 진짜 예뻐요. 누가 이거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새는 네블고다즈 5일간의 강의를 읽고 있고요. 네. 날씨가 엄청 덥죠. 제가 녹음하는 것 때문에 사운드가 들어갈까봐 이제 선풍기를 못 켜고 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지쳐 있었다면 그것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밤도 아닌데 지금은 일요일 오후거든요. 일요일 3시 됐나?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지쳐 보였다면 너무 더워서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기가 8월이라서 8월 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덥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겨울에 만약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따뜻함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따뜻함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